이제 제 5번째 관문, 향음상수이고요. 향음상수. 향음상수. 이게 뭐냐면은, 향음지한선사께서 이렇게 또 이제 수행자, 제자들의 점검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손으로 가지를 휘어잡지 않고 발로 나무를 디디지도 않고 입으로만 나뭇가지를 이렇게 물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다는 거죠? 자, 큰 나무에 올라가서 손으로 잡지도 않고 발로 디지도 않고 가지를 입으로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상상이 되세요? 자, 이러고 있는데 나무 아래에서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묻는 거예요.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이 달마 스레이죠. 달마 대사가, 조사가 서쪽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뜻이 뭡니까? 이게 화두죠, 이것도. 자, 이렇게 묻는다면은, 만약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은 묻는 사람을 져버리는 것이고, 만약 대답을 하면은 나뭇가지 잡고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만약에 그게 뭐지? 그게 뭐 이러면 입을 열어서 나무가 떨어져 죽을 거 아니에요. 자, 떨어져 죽을 수 있는 높은 나무까지에 대롱대롱 매달렸다고 합시다. 좋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손으로 잡으면 되지. 좋아. 이 사람 손도 없고 발도 없어. 그러니까 잡을 수도 없고 어디 기댈 수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기 위해서 손으로 잡고 말하고 이럴 수도 없어. 우리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가지고 몸뚱이만 있는데 입만 이렇게 잡고 도롱도롱 매달려 있어. 그러면은 대답을 하면은 떨어져 죽어. 대답을 안 하면은 묻는 사람에 대한 도리가 아니야. 사랑이 아니야. 아니, 조사가 누가 답답해서 물으면은, 아니, 내 죽음, 내 목숨을 위해서 대답을 안 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이건 사랑이 아니야. 죽어도 대답을 해줘야지. 이게 조사의 사랑이고 이게 부처의 사랑이지. 자, 이래요. 자, 어떻게 할래요?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당신이 지금 이런 상태라면 당신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화두예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해 보세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응? 자, 대답을 하면 떨어져 죽고 대답을 안 하면은 도리가 아니다. 자, 도리가 아닌 것은 죽는 것한테 진배 없다. 대답을 하고 입을 열면은 떨어져 죽고 대답을 안 하면은 살았다고 할 수 없으니 죽는 거와 같은 상태고, 그러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래? 이게 제자들의 묻는 시험하는 거예요. 응? 이게 화두예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래? 좋아요. 여기는 뭐 손 다리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뭐 그래, 손이 있으면 뭐 이러니 제가 대전에 음식점에를 갔었는데, 대전이 아니라 참 그저께 저기 그 수냐타님 거기 가서 그 족발 이거 먹고 한잔 하다가, 그러니까 배가빵 오줌이 들어서 이렇게 나와서 들근거리니까 저거보니 저기라고 저기 그러는 거야. 내가 묻지도 않았어. 묻지도 않았어. 묻지도 않았는데, 자, 그 뜻이 그 말도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 뜻이 손이 있으면은 뭐라고 어쩌고 자, 손이 있으면 글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손이 없으면 발이 있으면 발로 뭐 어쩌고 이럴 수도 있겠지요. 자, 얘 손발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자, 이게 화두예요. 이게 화두예요. 자, 도저히 막막하죠? 막막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뭔 말이야 이게? 어? 자, 이제 이러면은 생각을 굴릴 수도 없고, 생각 굴려봤자 아무리 생각을 굴려도 안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말할래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말할래? 뭐라고 그럴래? 어쩔래? 제자한테 물으면. 그래서 제가 시험하는 거예요. 혜영님은 어쩔래? 응? 응? 혜영님 어떨 거예요? 어쩔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렇게 물으면 어쩔 거예요? 제발 못된 것만 배우지 않기를. 그러면 가서 스승 뺨따위로 또 미친 소리 그만하라고. 어? 야 성생아, 너는 어쩔 건데 네가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 스승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 스승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황벽 같은 제자가 있었다면은 다짜고짜 가서 선생 뺨따구를 두드려 팼을지도 모르죠. 스승 뺨따구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네가 이야기해봐. 그럼 좀 이 말은 좀 네가 하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뭐 그건 제가 묻지 않겠는데, 그럴 경우에 스승님은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스승님이 한 말씀 해보시죠. 라고 그러면은, 그럼 스승은 뭐라고 했을까? 스승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게 화두예요. 이게 화두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의문 덩어리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의문 상태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의문. 그런데, 아이씨, 진짜.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괜히 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 그것이 뭔 문제가 있는데, 에? 아니, 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어와서 그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이어와 있냐? 내가 그런 거 하자고 내가 머리 깎고 이어와 있냐고? 이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라고 한다면은, 아니, 나는 직장에 가서 일 잘하고 그렇게 와서 잘 살고 있는데, 아니, 뭐, 도를 배우러 또는 뭐, 선을 배우러 왔지만은, 아니, 뭐, 도대체, 나무에, 이거 대롱대롱 매달고 어쩔 건데, 도대체 이게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걸 갖다가 내가 왜, 뭐, 화두로 잡고 맨날, 거기, 그 의심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자, 이럴 수도 있죠. 도대체 우리 삶하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수행하고 무슨 상관인데, 깨달음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게. 이럴 수도 있죠. 자, 다 의문 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죠. 다 의문 되면, 그건 말도 안 돼. 그거는, 먹고 할 일 없는 당신들이나 하시오. 나는 가서 돈 벌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머리 깎고 중됐으니 다른 할 일도 없으니 당신들이나 그렇게 하시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도대체 이런 화두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 삶하고 무슨 상관인데? 과연 상관이 없을까요? 자, 이 의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알아진다면, 또는 이 의문이 깨진다면, 이 의문이 해결된다면,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의문이 없다면, 즉 삶의 괴로움은 없다. 이것이 의문이 있다면 삶에 반드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없는 것이 아니에요. 삶이 괴롭다면, 삶이 불편하다면,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 삶이 불편하지 않고 삶이 괴롭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안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안, 화두는
어떻게 보면 삶과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도라는 것은 삶과 떨어지는 게 아니죠. 왜? 도라는 상태는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그 이치죠. 그 길 아닌 길이죠. 화두도 똑같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영 엉뚱한, 도대체 우리 삶과 아무 관계없는 것 같아도 관계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화두고 그런 것이 도인 거예요. 어떻게 해결될까요? 바로 이 말에, 이 물음에, 이 예에 쏙 빠져서 이것을 생각으로 아무리 굴려봤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뭘 했죠? 조금 전에 호자무수를 했어요. 호자무수. 이때 도대체 수염이 있다는 것은 뭐며 수염이 없다는 것은 뭔가? 앞에 계속 계획의 불성이 있다는 것은 뭐며 계획의 불성이 없다는 것은 뭔가? 또 반야신경에 무안입이설신이라는 이것은 뭔가? 자, 이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또한 똑같은 문제일 뿐인 거예요. 똑같은 문제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입으로 합니까? 자, 말이란 뭐예요? 기본적으로 말이란 뭡니까? 말이란 뭔가를 가리키는 어떤 거죠? 뭔가를 알리는 어떤 거죠? 어떤 뜻을 전하는 어떤 거죠?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 여기서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라고 했으면 이걸 꼭 입으로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말을 입으로만 하는 건가요? 뭔가 그 뜻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건가요? 우리는 의사표시를 입으로만 하는 건가요? 사실은 온 몸으로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자,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처음 올라갔어요. 처음 발견해서 그럼 원주민과 처음으로 접촉을 했죠? 말이 안 통하지요? 어떻게 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소통이 됐을까요? 소통이죠? 소통인 거예요. 자,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자, 소통만 되면 되는 거죠? 소통이죠? 말이란 소통의 대명사죠? 콜럼버스와 원주민이 만났을 때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 전혀 말이 다른데 어떻게 소통이 됐을까요? 소통이 안 됐을 때, 계속 안 됐던 건가요? 제일 처음에는 전혀 소통이 안 돼 조금씩 서로 말을 배워가요. 아니, 어떻게 서로 말을 배워가지? 전혀 소통이 안 된다면은 도대체 말을 배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말이 배워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말을 잘하게 돼요, 서로.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통역도 되고 또 이렇게 돼가요. 자, 처음부터 소통이 돼요. 불금님은 이번에 일본하고 외국 여행하셨죠? 일본말 잘하세요? 또 어디 미얀마 가실 때 미얀마말 잘하세요? 그럼 뭐로 소통하셨어요? 예? 느낌으로 하셨어요? 예. 자, 우리는 이 은연중에 말로서 모든 뜻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로서 소통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오히려 말로서 소통을 하면은 사실 소통이 아니라 오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오해가 더 많아요. 말이 상대방에게 그 말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 뜻이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로 봤나요? 오해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지 않나요? 그럼 말이라는 것이 소통에 아주 좋은 도구인가요? 말로서만 소통되나요? 자, 불금님 경험해보다시피 외국에 가도 말 몰라도, 그 사람 말 몰라도 서로 말 통하지 않아도 사실 여행하는데
뭐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스스로 두려워서 스스로 움츠들고 스스로 불편해지지 않는다면은 사실 별 어려움이 없어요. 유튜브를 어젠가 그저께인가 한번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 가서 순전히 한국말로만 묻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배가 고픈데, 물론 당연히죠. 배가 고픈데 어디서 먹을 수 있습니까? 한국말 하는 게 어디서 먹을 수 있습니까? 다 통해요. 배가 고픈데 어디서 그럼 저리 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하면은 나 영어 몰라. 그래 발짓 손짓 어떻게 그런데 발짓 손짓만 해서 안 되니까 또 그 사람은 또 영어로 해요. 영어로 하면서 발짓 손짓 같이 해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하면 발짓 손짓 같이 해요. 그러면 말은 서로 안 통하죠. 말은 곁다리로 붙는 것 같아도 그 말 뜻이 또 전혀 전달이 안 될까? 그 재미있게도 사실은 우리는 서로 말을 전혀 몰라도 또는 말하지 않아도, 즉 말이 소통되지 않아도 말로서가 아니어도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럼 소통이란 말로 하는 건가요? 뭔가 의사표시는 입으로만 하는 건가요? 자, 눈으로 말해요. 자, 또 나중에 화두에 이런 게 있어요. 부처님한테 어떤 외도가 와서 뭐라고 물었는데 부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꼭 잠을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그 외도가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감사하다고 그러게 가는 거예요. 옆에 안 한다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부처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부처님 때문에 깨달았다고 그러고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절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니? 부처님, 아니, 부처님 아무 말씀 안 하는데, 저 사람 어떻게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아무 말씀 안 했는데, 왜 부처님한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 나오는 화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이도 달리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만히 있으시만 해도 부처님이 그 모습이 보이고 들리는 이것에 의해서 스스로 문득 돌아가는 상태가 된다면은 그럼 깨달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했거든. 그런데 부처님 앞에 앉은 요 순간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이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부처님이 보일 때 그렇게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수락에 그걸 구하려고 했을 때 찾아다녔을 때는 안 일어났었는데, 자, 부처님이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있을 때 문득 그렇게 돼서 그렇게 일어났어요. 자, 부처님을 다 본다고 해서 다 그런 상태가 되진 않죠. 자, 저 앞에 앉는다고 해서 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그때 마침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에 감사했어요. 사실 부처님께 감사할 것은 아니죠. 도에 감사해야지. 만약 부처님이 나한테 감사할 게 아니다. 도에 감사해야지. 도라는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내가 너를 깨닫게 해준 게 아니야. 내가 신통력을 발휘해서 너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야. 너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처님 나한테 고마워할 게 아니라 바로 도라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도에 감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서울법회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감사를 전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아니 이 우복의사 그 법담을 그걸 듣고 사실 자기가 편안해지고 그래서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그러면 삶이 어떤데? 뭘 깨닫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부 다 내가 이야기하고 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그래서 편했던 거예요. 그럼 나한테 편하다고 할 거 아니지 않느냐? 당신 생각에 감사해야지. 나한테 감사할 게 아니라 당신 생각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그런 적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예요? 자, 부처님이 한 말씀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각이 일어났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이 정말 아무 역할도 없었는가? 자, 조건이었죠? 조건이었죠?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해도 다 조건일 뿐이고 말을 하든 안 하든 조건일 뿐이죠. 무슨 말을 하느냐에 깨달음이 일어나고 아니라고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결국에는 수레이가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게 되는 것은, 자, 부처님처럼 아무 없어도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이 사람 역할이 전혀 없었는가? 조건이었죠? 조건이었죠? 이게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이 물었으니까 묻는 그 순간 도가 되는데, 저 보이는 조건이었을 때 그렇게 된 거죠. 이연이죠. 조건이죠. 자, 물었을 때 뭐라고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뭐라고 할 것인가. 뭐예요? 뭐라고 할 것인가. 뭐라고 해도 조건일 뿐이죠. 뭐라고 해줌에 따라서 이 달마대사, 조사, 스레이, 예? 조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이유, 뜻, 그것이 해주는 말에 의해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뭐라고 할래? 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래?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 어떻게 대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자,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꼭 말이 아니어도 되죠? 꼭 말이 아니어도 되죠? 부처님처럼 아무 말 없음도 대하는 거고, 자, 누가 와서 부처님한테 물었는데 부처님이 가만히 있는 것도 대하는 거고, 하는 것도 대하는 거고, 응? 뭐, 대하는 거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 이것은, 문제는 뭐예요? 잘못하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고 착각하느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말을 입으로 하는 건가를 묻는 거예요. 뭔가 물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거기에 대한 대는 말로서만 해야 되는 건가를 물은 거예요. 그리고 말은 또 네가 하는 거냐라고 물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작용이 되겠지요? 응? 어떻게 작용이 되겠지요? 어떻게 작용이 되겠지요? 자, 어떻게 작용되는 것이 대하는 거죠. 시어머니, 이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자,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것을 묻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말을 입으로 한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게 답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뭔가 묻고 묻는다라고 하는 요 작용의 이치를 묻는 거예요. 이 작용의 이치가 뭐냐는 거예요.
즉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건가? 독백을 하는 건가? 대화한다고 하지만 대화를 하는 건가? 독백인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들려서 작용되는 거냐? 들리는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면은 저 소리가 들리는 것을 생각으로 해석한 거라면은 저 소리에 대한, 저 말에 대한 생각은 저 말과 같은 것이 아니죠? 맨날 이야기하지만은. 그럼 저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아는 것이었을 뿐이고, 이 말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대한 반응이었을 뿐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말에 대한 것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말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생각이 돌아온 거죠. 자기 말의 대답이 아니라 자기 말에 대한 그 사람 생각의 표현이 돌아온 거죠. 그러면 내 말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우리가 눈에 이야기했지만 같지 않죠. 그러면 상대방이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말이 들렸어요. 그럼 또 내가 그것을 해석해서 내 해석한 그것에 의해서 또 말이 나갔다면은, 그럼 그 사람 말과 관계없이 그 사람 말에 대한 생각이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자, 계속 사실은 서로 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소통인 거예요? 이게 말한 거예요? 이게 대화하는 거예요? 진정한 소통은 뭐예요? 그래서 자, 진정한 소통은 뭐예요? 자, 만약에 진정한 소통을 안다면은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진정한 소통을 한다면. 진정한 소통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진정한 소통이 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에 응매해 버렸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공안에서 함정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러면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돌아가는 상태도 안 되고 공안 타파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어떠해야 대화가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대화가 되지? 대화라고 할 수 있게 되죠? 아니면 우리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독백이다라고 그랬죠? 계속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가 요새 전에 그걸 절실히 느꼈거든요. 네. 남편이랑 얘기하면서.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뜻으로 말했다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답이 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답이 오고 계속 서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생각, 아니 이 생각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건 어때요? 실컷 밖에서 딴짓하고 들어와서는 그 감추려고 사랑한다 어쩐다 저쩐다 막 선물 갖다 와서 선물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인간이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물을 주고 싶어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딱 간파가 돼요. 어떻게 간파가 돼요? 어떻게 간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서만 소통되는 것이 아니죠? 말로서만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 여기도 이제 간파가 나와요. 간파는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간파는 말과 표정과 행동 거지와 이 모든 것에서 드러나게 돼요. 이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온몸으로 알아지고 온몸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응? 봐요. 집에 뭐 개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이 선수의 텔레비전도 없고 하니까 유튜브를 봐요. 근데 유튜브에서 개들이 주인을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찍어놓은 거예요. 어떤 개는 제일 처음에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 변장을 하고 또는 모습이 바뀌었으니까 잘못 알아차리게 되면요, 개의 그 반가움의 표현이 온몸으로 드러나요. 걔는 말을 못하잖아요. 막 끙끙 앓는 소리도 내고 물론 막 짖기도 하고, 그런데 온몸으로 그 반가움이 눈물이 날 정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우리 집 개도 그래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반가우지 않은데 이렇게 한 이틀 있다가 한 사흘 만에 집에 가면요, 엄청 반가워해요. 사람은 그냥 오는갑다 멀뚱멀뚱 하는데, 이 개는요, 한 이틀 안 보고 한 사흘째 들어가면은요, 정말 이거는 막 온몸으로 반가움이 그냥 막 돼요. 말 한마디 못하죠. 걔가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걔가 이러나? 그러나, 그것이 온몸으로 드러나서 온몸으로 느껴져요. 그 개의 반가움. 그럴 때는 정말 감동적이라니까? 걔가 너무너무 이쁘다니까? 사람은 멀뚱멀뚱, 왔어요. 멀뚱멀뚱. 자, 이렇게 사실은 대화한다. 표현은, 대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의사소통을 말로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걔가 주인이 한 3일 만에 왔으니 정말 반가워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표현 안 돼요. 그거 딱 보여요. 간파가 돼요. 밖에 가서 바람 피우고 선물 사들고 와서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들고 와서 사랑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딱 간파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게 아니라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걔가 우리 주인한테 반가움을 어떻게 표현하지? 오면 꼬리를 몇 번이나 흔들고, 만약에 몸을 얼마나 비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어떤 이 진심으로 그렇게 와 닿아졌을까? 그냥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래야지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렇게 작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항상 음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회는 어떻게 하려고 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있는 건가? 내가 대하는 건가? 그것이 아니고, 들리면 작용되는 거고 보이면 작용되는 거예요. 자, 들림도 어때요? 개새끼야라고 그러면 작용되는 거와 당신 멋있다 라고 하면 작용되는, 이것은 그냥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어떻게 할까? 개새끼야 라고 불러도 의연하게 화내지 않아야지 라고 한번 살아보세요.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가. 자, 바로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답하냐? 입으로만 답하는 거냐?
우리가 소통한다라고 하는, 대화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존재와 존재가 답하는 건가? 아니면은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는, 들림이 있으니 생각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 의도가 있고, 의도가 있으니 뭔가가 드러나는, 어떻게 드러나든 입이 없으면 어떻게라도 드러나는, 걔가 말을 못하니까 온몸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당신 정말 주인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는 말을 들어야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나? 혹시 개 키워요? 없어요? 네. 세상에 개 감동. 예? 이게 뭐 사람이 뭐 사람은 이 반가움에 온몸으로 드러나는 그 감동. 이렇게 작용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다, 어떻다라고 판단 규정이 없을 때 진정한 소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화인 거예요. 이게 대화인 거예요. 자, 그러면 들리면은 작용되는 거죠. 들리는 것에 의해서 작용이 있죠. 들리면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 생각을 붙잡지 않으니, 생각에 매이지 않으니, 생각은 그냥 지나간 거고 생각에 의해서 작용되는 것이 아니죠. 이럴 때 진정한 소통이 되어지는 것인 거예요. 자, 그건 뭐예요? 결국은 진정한 소통이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도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되어지는 대로일 때 비로소, 자, 둘이 앉아서 이야기한다면은 진정한 소통을 하고 싶으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무슨 말을 할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점검,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나가면 나가는 그대로일 때 진정한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 들리면은 작용이 되는 거지. 입이 없으면은 온몸으로 드러나는 거지. 자, 손발이 없으면은 눈으로 드러나는 거지. 눈이 없으면은 입으로 드러나는 거지. 입이 없으면은 이 피부의 혈은 색깔로 드러나는 거지. 어떻게든 드러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대함이, 즉 들리면은 작용되는 것이 있는 거지. 이게 대함이지. 이걸 대함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런데 입으로 하고 내가 한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관념에 빠져 있고, 요 보이는 이것이 입이 말하고 귀가 듣고 내가 말하고 라고 하는 상태라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꽉 막혀서 깜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치를 한다면은 이 문제는 그냥 함정일 뿐이지. 그럼 뭐예요? 그럼 스승님 당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다면은 최선의 반응이, 즉 생각에 의해서 오염된 반응이 아니라 최선의 반응이 작용된다. 이게 바로 상대방에 대한 최선의 대함이다 라는 것인 거예요. 이걸 최선의 대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 거예요. 바로 그거 가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문스님은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무문스님은 폭포수와 같은 변제가 있어도, 즉 말하는 재주가 있어도 모두 소용없고, 대장경의 가르침으로 설득을 하여도 또한 소용없다. 입이 없으니 아무리 말하는 재주가 좋은들, 아무리 지식이 많아서 8만 대장경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 소용이 없죠. 만약 이에 대해서 바로 이룰 수 있다면 이전의 죽은 기를 살리고 산 기를 죽인다.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다가오는 때를 기다려 미륵에게 물어보라. 미륵이 다시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해결되겠네? 자, 이런 식의 가령 화두에 대한 설명과 안내라면은
도움이 될까요? 자, 문문서 또 있습니다. 향음선사의 황당무게 압독하기 한이 없네. 선성들 벙어리가 되고 온몸이 귀신 눈대네. 좋아요. 벙어리가 되는 건 좋아요. 그래서 입이 꽉 막히고, 그래서 머리를 굴릴 수 없고, 그래서 문득 들리는 그대로가 된다면은, 이 공안을 접하자마자 들리는 그대로라고 하는 상태가 된다면은, 즉 도라는 상태가 된다면, 그럼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이치가 분명하면은 바로 그냥 통과된 거죠. 관문이 통과된 거죠. 관문이 통과되지 않다면은, 관문이 꽉 막힌다면은, 그럼 알아지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모르는 것을 머리 굴리지 않는, 추측하지 않는, 자, 바로 이 둘 중에 하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게 화두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의 얽매에서는 저보다 깨어나도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모릅니까? 자, 우리가 바로 이런 문제의 장애는 뭔가요? 나라고 하는,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선불교 한다는 사람이 뭐예요? 사실은 내가 말하고 말하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짜나라고 하는 상태에서 참나라고 하는 걸로 바뀔 뿐이지. 자,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나라고 있으면은 이것은 100번, 1000번 살아도 이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 5치까지만 할 테니까, 자, 지금부터 가장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질문을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어디 다들 별 재미없다는 표현이에요. 재미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재미있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떤 관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사실 이런 걸 전혀 접하지 않다 보니까 아는데, 이런 문제가 참 재밌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아주 괜찮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입밭 하나로 간다든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라는 것이 참 재미가 없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되죠. 사람한테 말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좀 말 끝나는 것 같아요. 별로 재밌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온통 말장난이고 그럴 수 있을 뿐이고, 결국에는 어떤 이 도가 무엇인지 라고 안다면은 뭘 얘기하는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입바산을 이야기하는 것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깨달음이 어떻게 일어난다, 도라는 것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설명하나 이렇게 설명하나 사실은 같은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 이런 거라면은 차라리 그냥 화두 그 자체로서 충분하지, 뒤에 붙이는 평송은 사실은 없음만 못하다. 그냥 그대로면 된다. 그냥 그것만 하면 된다. 설명을 하려면 차라리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가령 육조 해능 스님처럼 적심적불이 뭐 말입니까? 부처가 뭐냐고 물으니까 적심적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적심적불이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아직 뒷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앞마음의 상태가 적심이고, 앞마음이
아직 사라지지 않는 상태가 적불이다. 같은 마음, 한 마음, 그 마음의 상태, 순간 찰나에 작용했던 그 마음이 알아지는 그대로의 상태, 이것에 대해서 뭔가 꼬리를 붙이지 않는 상태가 바로 부처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상태니, 요 마음 알아지는 그대로이니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 없는 상태죠. 자, 바로 이렇게 경험적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 공안을 만약에 해석을 덧붙이자고 한다면 육체 해석 스님처럼, 그러면 자, 경험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그것이 그 경험적으로 설명해주면은, 아, 바로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면은, 경험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은, 자, 부처님이 중도가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설명은 알겠어. 설명을 아는데, 설명을 알지만은 설명한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가 아직 되질 않아요. 그럼 되려고 해야 안 돼. 근데 문득, 바로 이런 상태구나. 즉, 뭔가 되려고 했을 때는 안 돼. 안 되지. 근데 문득, 되려고 함이, 맨날 되려고 함이 없다. 자, 이 자체가 되려고 함이 없는 거죠. 중도에 대한 설명 자체가. 그랬을 때 문득, 이것을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이제 중도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과 전혀 연관성이 없었느냐? 그 말이 있음으로써 이런 경험이 확인이 되게 된다는 것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째요? 우리는 뭐예요? 도인은, 부처는 어떤 뭔가 관념으로 물으면은 그 관념을 경험으로 알고, 즉 적심적불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해능스님처럼 그것은 아니 이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났다 사졌다 이 마음에 대해서 또 생각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알아지는 그냥 이대로, 또 다음에는 요 마음이 알아지는 그대로, 다른 말과 다른 말이 연계되지 않는 요 경험으로서 적심적불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서. 그런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적심적불을 이 경험으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적심적불이라면 적심이라고 하는 뜻, 부처라고 하는 뜻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뭔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알아지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적심적불이라고 하는 그 관념으로 이것을 규정해요. 이 경험을 관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부처는 관념을 경험으로 이해를 하고, 경험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은 경험으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관념은 경험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 그럼 중생은 경험을 관념으로 규정하고, 관념은 관념으로 규정을 하고, 부처나 도인은 관념이 됐든 경험이 됐든 전부 경험으로 이해를 하고, 경험으로 이 경험 그 자체고, 중생은 경험을 하는 게 경험을 관념으로 규정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상태고, 관념은 관념으로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중생은 온통 관념 속의 삶이고, 부처는 관념을 이야기를 해도 온통 경험의 삶이고, 경험 그대로의 삶이고, 바로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화두라고 하는 이 관념을 경험으로서 이해되면은, 경험으로서 이해하면은 도인이, 비로소 도라고 하는 상태의 사람이 되고, 이걸 관념으로 이해하려고,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냥 중생 노름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